총 30개의 팀, 약 500명의 선수, 한 시즌당 총 1230경기. 시간은 없고 좋아하는 선수들이 은퇴해버린 분들께 새로운 선수를 소개하며 입덕을 제안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시카고 불스의 마타스 부젤리스입니다. 시카고에서 나고 자란 불스의 새 얼굴이라고 불리는 선수. 하지만 스타가 되기엔 아직 한 걸음 부족한 선수. 지금부터 부젤리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한 끼통살과 함께합니다. 2004년 10월 13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마타스 부젤리스가 태어납니다. 부젤리스는 엄청난 운동수저였는데요. 먼저 그의 아버지 아이다스 부젤리스는 리투아니아에서 프로농구 선수로 활약했고 은퇴 후에는 국가대표팀의 물리치료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친할아버지 페트라스 부젤리스는 리투아니아에서 챔피언을 6번 차지하고 소련 대표팀 주장으로 국제대회에서 동메달을 2번 따기도 했죠. 또 친할머니 엘레나 부젤리에네는 리투아니아의 핸드볼 레전드였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크리스티나 양카우스카이테도 리투아니아의 농구선수로 청소년 시절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할 정도였는데요. 외할아버지마저도 농구선수이자 은퇴 후 코치로 활동하고 있었죠. 이런 엄청난 운동유전자 집안에서 태어난 부젤리스에겐 누나 소피아와 남동생 빈스가 있었습니다. 누나 소피아는 라크로스를, 빈스는 형을 따라 농구를 하고 있으니 온 집안이 운동선수인 셈이죠. 부젤리스의 부모님은 선수 생활을 마치고 시카고에 이주했는데요. 시카고에는 대규모 리투아니아계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었죠. 부젤리스 세남매는 여기서 어릴 적부터 운동을 시작하는데 시작은 농구가 아닌 체조였습니다. 부젤리스의 아버지는 아이가 셋이다 보니 집 가까운 곳에 세 아이가 모두 다닐 수 있는 시설을 찾았다고 하죠. 이곳에선 체조와 함께 수영도 가르쳤는데요. 덕분에 부젤리스 남매는 자연스레 수영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리노이주는 수영 교육에 특히 뛰어난 지역이었죠. 부젤리스는 이곳에서 10세 이하와 12세 이하 평영 최고 기록을 세울 정도로 수영에도 소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는 속이지 못했는지 그는 수영과 병행하던 농구에 점차 마음이 더 끌렸습니다. 중학교 6학년 무렵에 부젤리스는 아마추어 팀에서 포인트 가드로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코치였던 드미트리 피르신의 가르침으로 키가 작지 않았음에도 기초부터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코치는 키와 상관없이 모든 선수가 수비와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쳤는데요. 덕분에 부젤리스는 코트 비전과 핸들링, 3점슛까지 다양한 면모를 골고루 연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7학년 무렵 부젤리스는 수영을 정리하고 농구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하죠. 그렇게 8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농구에 진지하게 임하기 시작했고 지역 명문인 힌즈데일 센트럴 하이스쿨에 진학하게 됩니다. 힌즈데일에 입학한 부젤리스의 첫인상은 키 크고 마른 아이였습니다. 그는 신입생 때부터 2학년 팀에서 뛸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당시 감독이었던 콜린 도일은 첫 경기부터 덩크를 꽂는 부젤리스를 보고 이렇게 뛰어난 스킬을 가진 선수는 처음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부젤리스의 고교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바로 코로나 때문이었죠. 2학년 1학기도 중 힌즈데일 하이스쿨의 스포츠가 중단되었는데요. 부젤리스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뉴햄프셔에 위치한 기숙형 농구 명문 아카데미인 브루스터 아카데미로 전학을 갑니다. 브루스터 아카데미는 도노반 미첼이 거쳐간 곳이기도 했죠. 부젤리스는 여기서 3학년 시즌 동안 평균 11.4득점, 5.9리바, 2.1어시, 1.3블락을 기록하며 뉴햄프셔 게토레이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는데요. 동시에 나이키 훅서밋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전국구 유망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부젤리스는 멈추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 썰라이즈 크리스천 아카데미로 전학을 갑니다. 이 아카데미는 미국 최고의 농구 아카데미 중 하나였는데요. 부젤리스는 여기서 더욱 성장하며 평균 15.7득점, 5.6리바, 1.6블락을 기록하며 맥도날드 올아메리칸에 선정됩니다. 최상위권 유망주로 자리 잡은 부젤리스는 수많은 명문 대학들에게서 제안을 받았는데요. 특이하게도 부젤리스는 대학에 가지 않고 G리그에 직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선수들이 NBA에 가기 위해선 졸업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하죠. 여기에 부젤리스가 졸업하던 당시엔 총 3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대학에 진학해 대학 농구를 하는 것, 해외 프로리그에서 한 시즌을 보내는 것, 그리고 G리그 이그나이트 팀에 소속되어 1년을 보내는 것. 지금은 해체된 G리그 이그나이트 팀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프로 진출을 준비하는 고교 유망주들의 대안이었는데요. 선수들은 급여를 받으며 NBA 시스템의 농구를 접할 수 있었죠. 제일 런그린, 쿠민가, 스콧 앤더슨 등이 이 경로를 거쳤는데요. 부젤리스는 후에 인터뷰에서 말하길 NBA 시스템에서 뛰고 싶었고 더 강한 선수들과 맞붙어야 성장할 것 같았다고 말했죠. 또한 부젤리스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운동선수로 육성하기 위해 일까지 그만두고 전력으로 지원했는데요. 때문에 기름값이 없어 아이들을 데려다주기 힘들었던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부젤리스에게 G리그는 개인의 발전과 생활까지 챙길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죠. 부젤리스는 G리그 이그나이트에서 평균 14.3득점, 6.9리바, 2.1블락, 2어시를 기록했으나 3점 슛 성공률은 27.3%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팀의 성적은 2승 32패였습니다. 유망주들로 구성된 이 팀은 선수를 키우는 팀이었기에 팀 성적이 특히 안 좋았는데요. 어쨌거나 한 시즌을 겪은 부젤리스는 NBA 드래프트에 참가를 선언합니다.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최악의 드래프트 중 하나인 2024 NBA 드래프트 1순위는 자카리 리사세였죠. 당시 부젤리스는 고등학교 졸업 시절만 해도 탑5 안에 들 것으로 추측되었는데요. G리그에서의 야투율 난조와 팀 성적 부진 등으로 인해 예상 순위가 다소 떨어지긴 했습니다. 유력한 후보였던 디트로이트가 팀 동료였던 론 홀랜드를 지목하며 부젤리스는 11위까지 밀려나는데요. 결국 자신이 나고 자란 시카고에서 그를 지목했죠. 시카고는 단순히 지역 출신이라 그를 뽑은 건 아니고 현대 NBA가 원하는 비깅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사장이었던 카르니 쇼바스는 아주 다재다능한 윙자원이며 리빌딩 중인 팀에 그를 드래프트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젤리스는 벤치에서 첫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10분 내외, 짧으면 2분 남짓한 시간을 출전하며 수비와 컷인 플레이에 의존했죠. 하지만 1월 말부터 시카고는 리빌딩 기조를 강화하며 부젤리스의 출전 시간을 점차 늘려갔는데요. 2월 4일 마이애미전에서 부젤리스의 잠재력이 폭발합니다. 이날 31분을 뛰며 10개의 야투를 시도해 모두 성공시켜 24득점을 기록하는데요. 구단은 바로 다음 경기부터 부젤리스를 선발로 출전시킵니다. 선발 출전 전에 부젤리스는 평균 14분을 뛰며 5.8득점, 2.8리바, 0.8블락, 0.45시에 그쳤는데요. 선발 출전 후에는 평균 26.8분을 뛰며 13득점, 4.5리바, 1.9어시, 1.1블락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부젤리스는 올스타전의 덩크 콘테스트에도 참가했는데요. 거듭되는 실패로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죠. 하지만 3월에 있었던 레이커스전에선 31득점 커리어 하이를 기록합니다. 게다가 부젤리스는 시즌 초반에 많은 시간을 뛰지 않았음에도 시즌 통산 3점슛 96개, 블락 75개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며 올루키 세컨드팀에 선정됩니다. 조시 기디와 코비 화이트가 이끄는 시카고는 39승 43패, 동부 9위를 기록하며 인시즌 토너먼트에 진출하는데요. 10위였던 마이애미와 맞붙었지만 타일러 히로가 38득점을 폭발시키는 바람에 결국 탈락하며 시즌을 마감합니다. 부젤리스는 시즌을 마친 후 인터뷰에서 선발로 자리 잡으며 자신감을 얻었고 앞으로는 승리에 영향을 주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2년차 시즌, 부젤리스는 개막전부터 21득점, 6리바, 3블락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끕니다. 루키 시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공격에 참여했고 특히 속공과 리머텍에서 자신감이 엿보였죠. 게다가 시카고는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부체비치, 코비 화이트, 노순무까지 정리하며 본격적인 리빌딩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면서 부젤리스의 역할은 더욱 커졌고 아이솔레이션, 미드레인지 등 다양한 공격 옵션을 선보일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3월 골든스테이트전에서는 41득점으로 커리어 하이를 경신하기도 했죠. 부젤리스는 이 시즌에 평균 29.2분을 출전하며 16.3득점, 5.8리바, 2.1어시, 1.5블락을 기록했는데요. 시즌 통산 3점슛 173개, 블락 116개로 현대형 비깅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리빌딩 중인 시카고는 31승 51패, 동부 12위로 시즌을 마감하고 맙니다. 부젤리스는 시즌을 마친 후 인터뷰에서 아쉬움을 나타내는 동시에 여름 동안 체력과 기술을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즌 후 시카고는 프런트진을 경질하는 등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시즌엔 화제의 신인 케일러 빌슨이 함께하게 되며 더욱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부젤리스와 시카고는 어떤 시즌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여담으로 부젤리스는 계약 후 처음 받은 돈으로 누나의 대학 등록금을 내줬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적 여유치 않았던 환경 탓에 가족에게 보답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NBA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파티 같은 유흥을 멀리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죠. 또 부젤리스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몇 가지를 타투로 새겼는데요. 시카고 불스에 입단한 후에 불스 로고를 타투로 추가하기도 했죠. 부젤리스는 타투 이외에도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요. 평소에도 화려하기보단 편안하면서 감성적이고 깔끔한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젤리스는 리복과 계약을 맺었는데요. 리복이 자신과 가장 잘 맞는 브랜드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또 부젤리스는 이번 여름 리투아니아 대표팀에 합류하며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미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항상 리투아니아를 위해 뛰고 싶다고 밝혀왔었죠. 이제 국제대회 경기에서도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에서 태어나 시카고 불스까지 오게 된 선수 부젤리스는 이제 3년차 시즌을 맞이합니다. 과연 고향팀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지켜봐주세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